집을 고르기 전에 꼭 요건 좀 내가 실제 부동산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들 놓치시는데 이런 것들은 꼭 좀 챙기시면 좋겠다는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전세가 추이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가을에 집을 구하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세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그럼 전세가가 하락을 하던가 집이 남아 돈다면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시라면 뭐 이게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얼마를 갈지 저도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 순간에는 그걸 체크해 보시고 매매 쪽을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환급성 문제도 있으니까 좋은 층수로 좋아하는 선호하는 동으로 구입하시는 게 좀 더 주더라도 그만큼 나중에 또 받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또 그만큼 올라가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프로가 준비한 본격 부동산 컨텐츠 집으로 9번째 시간 이제 2부를 시작할 텐데요. 이번 회부터 완전히 달라진 시청자 사연 상담. 네.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고 있는 집을 이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딱 맞는 집을 이제 찾아 드린다는 거잖아요. 네, 아예 그냥 지역과 단지까지 그냥 꼭 집어서. 호수도 정해드릴까요, 그냥? 아마 그것까지 좀 쉽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제 풍수지리 전문가분까지 이제 오셔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으시고 또 어디에 집을 사고 싶으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한번 사연을 통해 들어보고 그분에게 딱 맞는 집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을 우리 지선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닉네임 주먹 불끈 쥐고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프로를 애청하는 40대 가장 주먹 불끈 쥐고입니다. 사실 제가 3프로 TV를 알게 된 것도 또 3프로를 좋아하게 된 것도 내적 친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여의도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오며 가며 스튜디오를 지나치곤 합니다. 주식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집으로의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감회가 참 새롭네요. 먼저 저의 상황을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4살 된 딸아이, 아내와 함께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10년이 조금 더 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아내는 구로디지털 단지의 작은 회사, 저는 앞서 말한 여의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이면 전세 만기가 되는데 하락기가 적어도 2, 3년은 간다고 하니 이 기회에 서울로 입성하고 싶어요. 총 보유 자산은 보증금과 금융자산 포함 약 6억 8천에서 7억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신다고 하고 또 조금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고 하면 최대 11억대 정도까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연봉은 부부 합산 약 1억 4천만 원 정도고요. 저희 나이대 부부들이 많이들 고려하는 점이겠지만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사를 가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살 계획이므로 초품화까지는 아니더라도 10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아내와 저의 출퇴근 시간인데요. 저희 부부 모두 이동거리가 줄어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애매하게 가운데에서 찾는 것보단 차라리 둘 중 한 명이라도 회사와 집이 인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를 맡기고 데려오는 게 용이할 것 같거든요. 원하는 평형대는 20평대 후반에서 30평대 초반이고요. 꼭 신축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낡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곳은 피하고 싶습니다. 아내는 근처에 백화점이나 마트,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스타 땡땡 같은 복합 쇼핑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다 있어야 되네. 네.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 역과 멀지 않거나 버스 노선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호하고요. 점점 많아지네. 마지막으로 실거주 목적이지만 기왕이면 투자로서도 성공하고 싶어서요.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다 보니 참 욕심이 많은 것 같네요. 저의 첫 내 집 마련의 발판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바라는 게 참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이제 남편분은 직장이 있으시고 아내분께서는 이제 구로디지털 단지 여기에 이제 있으신데 둘 중에 하여튼 한쪽에 인접한 곳이면 좋겠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한 10분 거리 안에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돈은 한 맥스 11억. 네, 맥스 11억. 그죠? 네. 그
그 정도 안에서 근처에 백화점이나 마트, 스타필드 뭐 등등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네. 아파트 너무 오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있습니까? 그럼요. 다 있습니다. 아니, 없을 것 같은데. 뭐 돈이 없어서 그렇지 물건 다 있죠. 근데 11억이면 진짜 엄청 비싼 것 같지 않아요? 11억. 네. 11억. 요즘엔 와. 11억대 이제 서울에 아파트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네. 많이,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온 게 네. 좀 있으니까요. 네. 일단 여의도랑 구로 디지털 단지 일단 지역을 좀 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은 그 두 분의 이제 직장이 여의도하고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니까 네. 제가 일단 좀 추천해주는 한 3가지 지역이 일단 있거든요. 네. 한번 요 화면 한번 보면서 좋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남편분은 지금 여기 여의도 쪽에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내분은 지금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사이에서 어딘가 지금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지금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좀 뽑을 지역은 일단 신도림역 부분입니다. 와, 신도림. 네, 신도림. 왜냐면요, 요 신도림역을 통해 가지고 뭐 2호선을 타서 구로 디지털 단지 역을 통해 가지고 아내분이 출퇴근하실 수가 있고요. 네. 남편분은? 남편분은 신도림역에서 그냥 바로 경로가 있어서 버스를 타셔도 되고요. 아니면 1호선 신길역에서 이렇게 걸어가셔도 돼요. 멀어. 네네. 먼가요? 멀어요. 네, 멀어요? 네. 왜 애매하게 가운데잖아요, 네. 지금. 그런가요? 그러면 입지상으로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여기 신길 뉴타운. 신길 뉴타운. 네, 뭐냐면 여의도 가깝죠. 네, 여기 바로 이제 여의도랑 이제 구디를 바로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 사이거든요. 이 신풍역이 요 신길동이 예전에는 굉장히 좀 낙후가 됐었는데요. 네. 신길 뉴타운이 생기고 나서 여기가 천지 개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장점이 하나가 또 있는데 네. 여기 신안산선이 이제 곧 개통이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7호선을 통해서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쪽 여기 남구역에서 약간만 걸어가면 되거든요. 네. 아내분은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신안산선에서 쭉 타고서 이제 여의도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선 거리상으로는 입지상으로는 이게 좋고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요게 지금 막 탄생한 지역이다 보니까 네. 가격대가 안 맞구나. 가격은 괜찮아요. 그래요? 예, 이번 그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중에 하나. 그래요? 네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조금 있는데 단점은 요 지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주변이 약간 동네가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좀 안 되어 있어요. 네. 아쉽다. 인프라도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대방동 오시면 어떨까 싶은데. 대방동 좋죠. 대방동에 네네. 어디 바로 그 옆에 제 집 옆에 현대마트라고 일단 슈퍼마켓 있고요. 네네네. 백화점은 없죠.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여기 어디요? 더현대. 더현대. 여의도? 네, 네네네. 여기 가까우니까. 네. 인프라가 갖춰진 데가 그렇게 멀리 가서 있으면은 그게 인프라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지금 살고 있는 집. 네. 여기를 제가 띄우려고요? 싸게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원래 여기 대방동이 진짜 부촌 지역이에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건물 한 채씩 다 갖고 계세요. 대방동이? 네, 여기. 그래요? 여기 굉장히 그 알짜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저 사는데 맞아요? 거기? 네, 맞아요. 그쪽이 진짜 부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살아요. 고위공직자들이? 네네네. 군 관사들이 다 여기 있어서 이제 별 다신 분들이 여기 많이 사시고요. 장성분들이 많이 사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갈 만한 데가 꽤 이렇게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지역을 좀 추천해드릴게요. 어디죠? 바로 당산역 인근인데요. 당산역. 네. 당산역을 통해서 9호선으로 바로 여의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2호선을 통해서 갈 수가 있죠. 이쪽 당산역은 실은 굉장히 가격 안정성이 굉장히 튼튼해요. 안정성이 튼튼하다는 건 밑으로 안 떨어진다. 네, 이번 떨어진 적이 거의 없죠. 특히 여기 바로 당산역에 있는 삼성 레미안 4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그만큼 입지가 좋은 거죠. 수요가 굉장히 튼튼한 겁니다. 여의도 가깝고. 저는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면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네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원하시는 게 사실 종류가 좀 많잖아요. 그럼 1순위로 당산을 꼽으신 이유가 교통인가요? 아니면은 투자인가요? 뭐예요? 당산.
일단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세 개 지역들은 다 괜찮거든요. 신도림동도 괜찮고 신길동도 좋고 이제 당산도 괜찮아요. 네네. 투자도 저는 다 괜찮다고 봐요. 신길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면서 거기다가 신안산선의 호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거지로서 탄탄한 지역이에요. 아마 매물도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 당산동을 선택한 이유는 네. 아마도 여기 투자자들이 아마 잘 모르는 숨은 보석이다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아, 투자로서도 좋고. 네, 지금 네. 이번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거의 안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 초등학교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백화점 그걸 이제- 있어요? 당연히 있죠.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저희 공인중개사분께서 좋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 네.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좋습니다. 거예요. 이 지역의 전문가시죠. 네. 네, 당산동 지역의 공인중개사 한번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 유보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우리 윤지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윤지후 대표. 야, 이 조남이 아주 그 요즘 아이들 이름. 네, 그죠?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네. 아, 저는 이거 이름 한번 개명했다고 봅니다. 맞죠? 아니요. 아닙니다. 진짜 이름이세요? 본명이세요? 예, 예. 요즘 서우, 뭐 지우, 지후, 뭐 이런 게 예. 굉장히 유행인데 네. 어머님께서는 센스가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니고 그 우리 집 옆집 아주머니가 지어주셨다고. 와, 아, 네, 정말요? 저는 몰랐는데 네. 그분이 중국인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저를 보고 이 이름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지어줬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연지후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실수를 태어난 데가 아니라서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이름이 제가 좀 나이가 좀 먹어보니까 좀 인기가 있어지더라고요. 좋은 이름이죠. 예, 요즘 이름이 더 많아졌던 것 네네네. 같아요. 근데 그때는 조금 지호나 이렇게 우나 네. 이렇게 많았지 후는 그렇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옆집 아주머니라는 건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자, 우리 윤 대표님과 함께 예. 지금 당산동 저희가 이제 한번 일단 지역으로 픽을 했거든요. 예. 그 중에 어떤 아파트, 어떤 단지가 좋을지를 우리 대표님과 좀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연은 좀 들으셨죠? 예, 지금 들었습니다. 네. 이 사연에 당산동은 괜찮다고 혹시 우리 대표님도 보고 계세요? 당산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9호선이 생긴 후부터는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고요. 특히 이제 교통이 여기가 2호선, 9호선 또 5호선 영등포 구청역이 있다 보니까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다음 맞벌이 부부분들,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의도 출퇴근이시면 사실 예. 당산동 정도는 걸어가셔도 되는데 그죠? 그렇죠. 바로 다리 하나니까. 네. 예, 10분 가깝죠. 정도면 네. 그 보통 자전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맞아요. 있고요. 따릉이. 구르기타 단지도 뭐 당산역에서 타시면 한 10정거장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한 30분 내에 그렇죠. 네. 가능하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위치는 굉장히 좋네요. 예. 그리고 여기도 한강도 도로변이 있어가지고 한강이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이나 운동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좀 가격 대비 괜찮은 지역이지 않나 아직은. 예, 좀 더. 그리고 목동 아파트가 이제 안전진단 통과가 이제 되면서 이제 재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주 수요가 올 텐데 그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서 만약에 멸실이 될 경우에는 당산동에 조금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가격 상승이 조금 투자로서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산동에서 부동산 업을 하시는데 예. 당산동 추천을 하면 네네. 내 손님 끌어들이기 아니고 이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예. 사연 보내주신 분과 이 대표님은 절대 연락할 수 없도록 제가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연락하면 마시고 큰일 나는 거죠.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서 거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부터 이제 섭외 안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래서 당산동에 여러 적합한 면들이 있고 뭐 강도 가깝고 뭐 일단 여의도 제일 가까운 건 좋고 교통 굉장히 편하고 사실 교통 편한 건 진짜 당산동만 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는 2호선, 9호선, 9호선이 또 5호선. 네. 급행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강남도 출퇴근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아, 당산역에서 예, 급행이 내리는 역입니다. 당산역이 실은 이제 뭐 교통망이 하나가 또 있어요. 목동선이라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당산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그 계획이. 목동선? 네, 계획이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없지만 되고요. 예, 좀 먼 또 지어요 미래지만. 있다가
네, 그런 기본 계획이 지금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걸 빼서라도 당산역에서는 보시면 2호선을 통해서 마포라든지 을지로 뭐 종로 쪽으로 가능하고요. 9호선을 통해서 강남까지 바로 광역으로도 바로 갈 수 있고요.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다 종로나 이렇게 그래서 이 당산은 실은 그 업무지구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 CBD, GBD, 이제 YBD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2040 이제 서울 플랜에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개 업무 지역에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의도랑은 거의 그냥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뭐 영등포 여의도에 대한 어떤 업무 지구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수준의 어떤 지역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네, 투자가 많이 붙진 않아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지금 않았다. 사연자분은 11억에 맞추고 싶은데 그럼 네.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좀 비쌀 것 같은데요, 당산 아파트. 저희 그래서 공인중개사분께서 다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가격 11억에 맞춰 갖고 오셨어요? 예, 당산 현대 5차 아파트랑 네네. 예, 브라운스톤 당산 아파트를 지금 권해드리려고. 힘들게 구해오셨는데 중개 거래 못하시면 어떡하나?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하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제 당산동은 또 인연이 있는 게 한 4, 5년 전쯤에 여자친구 당산동에 살았었어요. 아, 네. 그때 암사도 뭐 인연이 있다면서요? 암사도 있었죠. 그건 한 10년쯤 됐고요. 이상한데. 그거 그 지역마다 다. 아니 그런데 네. 이 당산이 그땐 14, 5년이 좀 더 됐나? 그때는 진짜 일단 9호선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약간 그 무슨 철물 공장, 철물점 같은 거 그런 거 많던 동네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뭐 빌라 같은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물론 자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피스텔 주변으로 하여튼 동네가 그냥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게 막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아파트 막 들어서고 하면서 9호선 들어가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동네가 완전히 지금은 예전에 그 모습이 거의 없고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 좀 많이 사십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직장인들,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직장인들이 오피스텔 위주로 당산역 부근에 오피스텔이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수요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맞벌이 부부들이 지하철이나 이렇게 교통이 좋은 면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당산동의 그 주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리 공인중개사분께서 대표님께서 그래도 이제 뭐 예산을 분명히 맞춰야 되겠지만 뭐 11억 범위 안에서 지금 요 당산현대 5차 아파트를 지금 추천을 해주셨단 말이죠. 요 당산현대 5차. 요 아파트인 이유가 있을까요? 요 추천해주신 이유? 일단은 당산 레미안 4차하고 효성 아파트는 가격대가 이제 11억대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요. 네네네. 근데 현대 5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창 비쌀 때는 신고가가 15억까지 갔던 아파트인데요. 그러다가 10억까지 한번 올 11월인가 12월에 한번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약이 됐었는데 요번에 11억 2천 정도에 거래가 돼가지고 만약에 32평 정도 아파트를 좀 당산역에서 가깝고 네네. 단지 규모가 네. 976세대이기 때문에 작은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 가치로 봤을 때나 나중에 황금성이 문제, 나중에 또 집이 잘 팔려야지 또 좋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안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11억 2천이요? 예, 11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지선 씨가 이제 아쉬워하고 있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집을 구매해 본 바로는 11억대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보면 세금이랑 복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11억 2천이면 12억의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네, 그래서 네. 저 약간 걱정돼요. 저는 진짜 이 11억 2천이면은 복비도 꽤 나가고. 그렇죠. 수수료도 나가고 취등록세도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3, 4천만 원 정도는 더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11억 한 5천, 6천. 근데 여기 이제 의뢰자께서 7억 정도 있었다면 한 4억 5천 정도 대출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제가 3.8% 정도 지금 시중금리가 나와 있거든요. 3.8까지 있어요? 예, 예. 있어요? 그 많이 정도가 이제 많이 내려갔다. 내렸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연봉이 두 분 합쳐가지고 한 1억 4천 정도 합의라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빚을 많이 낸다면 그만큼 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버티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억 2천짜리 아파트면 얼마까지 대출 나옵니까? 대출이 보통 풀로 땡기면 그건 좀 그분들 연봉은 다르긴 한데요. 한 40%에서 50%까지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5, 6억 정도. 한 6억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LTV랑 DSR 규제가 있는데요. 네. LTV는 이제 40%에서 60% 가격대에 비해서. 근데 DSR 규제가 좀 문제예요. 근데 뭐 DSR 계산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소득을 넣고 뭐 몇 년을 계산을 해서 하면 본인 소득에 맞춰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제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쉽게 계산을 하면 그냥 한 내가 소득이 4천만 원을 증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넉넉하게. 네, 그래서 아마 1억 4천이시니까 제가 봤을 땐 한 합산도 돼요 이거? 네, 부부 합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해서 1억 4천 하면 한 4억까지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대출 문제는 뭐 문제 없어. 네, 이왕 받는 거 대출은 한 5, 6억 받는 게 좋아요. 넉넉하게. 네, 그래야 이제 이사하고 또 막 돈 들어갈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은 좀 받아놓고 여유 있게 또 주변 사람들 좀 베풀고 네. 집들이 하면서 네네. 여유 있게 해야지. 이사했는데 막 힘들어갖고 막 그러면 얼마나 그 행복감을 잠시도 못 느끼잖아요. 네, 나중에 뭐 돌 맞더라도 일단은 최대한 땡기는 게 제가 볼 땐 좋다. 아 근데 15억까지 찍었는데 11억이면 그럼. 너무 좀 괜찮은 거 아닌가 네, 싶기도 그리고 하고. 이제 지금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건 집값이 내려간다는 데 네.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가가 최근에 그러니까 올 1월보다 지금 한 4월, 5월 되는 이 시점에서 한 1억 정도 당산동은 대체적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가 오른다는 건 이게 투기 수요기 실수요자 입증이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수요 자체가 는 거죠. 전세가가 좀 오른다는 거는 좀 매매가 다시 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976세대짜리 꽤 큰 단지에 당사년도 5차 여기 한 11억 정도 예산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는 이제 뭐 당연히 초등학교 있고 어린이집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아파트가 오래되진 않았죠? 오래됐나요 혹시? 이거 2000년도에 지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됐네 그러면. 예, 좀 됐습니다. 근데 네. 연도가 됐는 대신 지하철이 좀 가깝고 입지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좋으면 또 가격이 또 비싸니까 요 정도 선에서는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 굉장히 좀 우호적이더라고요. 이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뭐 매미 소리도 난다라는 의견도 있고. 매미 소리? 그거 네네. 스피커로 내는 거죠? 네. 아니, 대답 안 해요. 그럴 리가 없습니까? 네. 아니 매미 소리 나는 게 뭐 이렇게 자랑이라고. 맨. 네. 그 여기서 아니, 저 지하철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여기는 당산역까지 도보 5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요. 난 진짜 요즘은 이런 걸로는 사기 안 치시겠지만 예전에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난 무슨 우사인 몰트인 줄 알았어. 야 여기서 지하철역을 6분에 간다고? 내가 6분이라는 거예요. 그랬고 6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나 가봤지. 와 난 진짜 그 한 거리가 한 3km는 되는 것 같아. 거기 6분에 갈 수 있냐고. 축지법 몰라요? 부동산 축지법? 아, 그런 거군요. 여기는 진짜 한 5분이면 가는 거예요? 네, 5분에서 뭐 7분 이 정도면 네. 조금씩 늘어났네. 이제 내가 얘기한 거. 수고하면 이제 10분까지 늘어나. 그 정도는 아니 그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여기가 이제 아까 어린이집 의뢰자가 어린이집을 보내야 네네네. 된다는데요. 현대 5차 아파트 뒤에 당산 아이파크 아파트가 한 3년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립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0m 거리 현대 네. 5차에서 길 건너면 바로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 화면상으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나중에 초등학교 가시면 그 바로 맞은편 당서 한 초등학교. 50m 거리에 당서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가지고요. 거기 그다음 그 바로 옆에 또 중학교가 있습니다. 당산 서중이라고.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상당한 가까운 거리에 모두 위치해 있어가지고 뭐 한 10년 동안 사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원가도 잘 돼 있나요?
예, 학원 가도 이제 네. 목동 어디로 다니나요? 목동으로 쪽보다는 가나요? 아니지만 사실 그래도 사교육까지 우리가 볼 예, 수 그 아, 네. 아, 네. 학원이 없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네네. 예. 네. 근데 하여튼, 여기 네. 보니까 23년 된 아파트로 향후 재건축 이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용적률은 어느 정도 돼요? 오, 용적률은 거야. 아, 저는 이제 전문가. 아파트 진짜 엄청 많이 봐가지고 네. 제가 여기 294%입니다. 294면 꽉 지금 찬 거 아니에요? 거의 꽉 찼죠. 네. 근데 이쪽 지금 당산동 지역은 거의 다 용적률을 다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한번 지적 편집도를 잠깐 볼게요. 보시면 이제 아니 파란색이야. 네 파란색이죠. 네. 파란색이 뭐죠? 중공업 지역. 준공업지요? 네네. 아, 그럼 공장 지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공장처럼 이렇게 높게 져도 되는 거죠. 아, 그래요? 400% 이상 아마 이제 규제 완화만 시켜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지금 한 290%를 썼지만 뭐 요거는 나중에 정책 효과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옆에도 있거든요. 근데 다 아파트죠 지금? 네, 주위가 여기가 다 거의 예, 여기 거죠? 주변은 다 아파트촌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현대 5차 아파트 도보 한 3분 거리, 4분 거리에 빅마켓이 있습니다. 롯데마트. 예전에 롯데마트인데. 네네, 여기요. 그래서 예, 간단하게 네네네. 뭐 쇼핑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여기가 가까운 굉장히 거리죠. 좋아요. 제가 코스트코처럼 네네. 그 건너편 있잖아요. 네네. 저 오피스텔 엄청 많거든요. 아, 저기서 요쪽이요? 요쪽? 2년을 살았어요. 아, 요쪽이요? 네. 여의도에서 출퇴근이 정말 쉽죠. 진짜 왜냐하면 제가 그 KBS에서 전속 2년을 보낼 때요. 이거 최근이에요. 그 2년을 살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사실 살기가 엄청 좋아요. 저 근처가. 여기 좋아요. 여기 네, 걸어 직장인들이 다녀 살기. 보시면 네. 굉장히 쾌적합니다. 요 라인 자체가. 그래서 주거지로 굉장히 탄탄한 곳이에요. 빅마켓 거의 회원제 아니에요? 해연제였는데요. 해연제죠. 지금은 해연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 여기 저 이런 것까지. 불고기 그거 먹으러 맨날 갔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 되게 싸게 파는 게 있거든요. 3,000 얼마에 네. 불고기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코스트코처럼. 네, 코스트코처럼. 아, 그래서 그거 그래요? 먹으러 항상 갔었던 곳. 코스트코는 그 피자 아닙니까 피자? 피자랑 피자랑 이제 핫도그. 네, 핫도그랑 네, 양파 갈아갖고. 맞아, 네. 저기 코스트코도 근처에 있어요. 영등포 아, 쪽에. 양평동인가 있죠, 그죠? 네네네. 마트 멀지 않고 다 무시 좋아요. 괜찮네요, 그죠? 네. 대체로 조건을 다 충족시켜 주신 것 같고. 네. 또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아파트가 이제 이게 좀 오래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브라운스톤 당산 아파트라고 2015년도에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예, 이름이 네. 더 좋다 나는. 예, 브라운스톤 브라운이 브라운스톤 이름이 더 좋다. 입으신 것도 거의 브라운이니까. 네. 2015년도에 지금 준공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32평이 거의 대부분의 세대에서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는 162세대로 총 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이것도 11억 초반, 중반 이 정도 선이고 전세가는 한 7억 정도 지금 현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데 대단지에 좀 낡은 아파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약간 몇 개 동만 있더라도 신축으로 갈 것이냐 가격이 만약에 비슷하다면 대표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입지상으로 제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좀 둘러싸여 있어서 거의 그 대단지 아파트 같은 느낌이 실은 들어요. 가보면. 그렇지 않나요? 네네. 이건 의뢰자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아. 답은 못 드리겠어요. 요즘 그럼 선호도는 어때요? 이렇게 그 물건을 보러 오시는 분이 어떤 전세는 확실히 신축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매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라요. 네네. 이게 뭐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 아니면 오래되더라도 단지가 큰 규모 이걸 원하시는데 이거는 뭐 5대 5인 것 같아요. 5대 5만. 예. 근데 이게 약간 신축은 대단지 메리트가 대단히 큰 것 같아요. 아, 네네. 대단지일수록 그쵸. 커뮤니티 센터니 잘돼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엄청 잘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좀 구축 20년 이렇게 된 것들은 대단지는 나중에 이제 재건축에는 메리트가 큰 것 같은데 사는데. 네, 무슨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거는 특별히 사실 뭐 소규모 단지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네, 관리비가 좀 관리비 차이가 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차가 뭐 보통 한 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면요. 여기는 이제 단지 규모가 좀 작다 보니 한 4, 5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큰 차이는 아닌데 대신 브라운스톤의 큰 장점이 뭐냐면 그 앞에 영등포 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도보 한 1분 네네. 거리에 있기 아, 때문에 네네. 수영장, 뭐 헬스장, 어유, 좋죠. 그다음에 뭐 테니스, 뭐 농구장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거를 뭐 본인 체육센터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또 특히 저렴해요. 웬만하면 뭐 네. 커뮤니티 센터보다 훨씬 낫겠네, 그죠? 예, 괜찮네요. 훨씬 그래 네. 수영장도 있고 해서 인기가 싸고 많았어요. 여기. 예, 많아서 싸요. 한 달에 구청에서 하는 뭐 거니까. 네. 3만 원 정도 25,000원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또 우리 사장님이 계시는 유보라가 또 거기 있네요. 예, 거기 있습니다.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군요. 근데 왜 그 유보라랑 브라운스톤은 그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죠? 요보라가 비싸요? 유보라가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원래 비쌌습니다. 항상. 그게 뭐 브랜드 차이 아니면 뭐. 브랜드 단지 규모 차이가 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좀 내부도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지금 브라운스톤은 얼만데요? 지금 11억에서 11억 5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창 올랐을 때는 14억까지 거래가 됐던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세는 한 25% 정도 지금 하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같은 건 괜찮겠죠? 예, 주차장 잘 돼 있습니다. 브라운스톤은 지하 주차장으로 돼 있고요. 예, 뭐 주차장이 불편하다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가격 대비로서는 아마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당산동에서 가장 괜찮은 추천이 아닐까. 이 가격이 이제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 뭐 롯데캐슬 있고 이제 당산 아이파크가 좀 새 아파트인데요. 그거는 그래도 14억, 15억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제가 이쪽 아파트를 지정해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땐 브라운스톤. 브라운스톤 신축. 갈석 당산 아파트. 네. 네,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 그러세요? 저는 그러면은 현대 오차로 현대 가겠습니다. 오차로 갈래요? 네. 그래도 두 분 친하시니까 서로 안 돼. 대단지가 좀 나을 것 같고 대단지가. 15억까지 찍었는데 지금 11억 2천이라고 하니까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 가격은 더 이게 그저 더 많이 좀 떨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이 더 조금 더 하락했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을 살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대단지가 그래도 더 잘 팔려요. 팔 때. 아, 네. 알고 싶을 때 그래요? 네. 황금성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아, 예, 대단지가.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아기 크고 옮기고 싶을 때 팔기도 더 좋을 것 같고, 그럴 것 같네요. 굉장히 그 토지 모양도 굉장히 잘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나중에 개발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현대오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매미 소리가 나는 게요, 실은 좋아요. 매미 소리 여기 왜냐면 산이 이게 있는 것도 아닌데 매미 소리가 진짜 어디서 나는 자연 거예요? 친화적인 이게 나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 단지 조경이. 단지 조경이 굉장히 그 목동 옛날 그런 오래된 아파트들처럼 그 숲이 우거진 이런 아마 느낌이 날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매미를 제가 좋아합니다. 저희 당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산. 네네. 맛집이 많아요. 아, 맞아. 당산역 부근이 진짜 잘 네. 됐죠. 핫플이죠. 네, 그래서 제일 맛집 하나 좀 추천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어디가 좋죠? 여기 당산역 근처에 족발집이 있는데 아, 네네. 그 족발집이 맛있더라고요. 아, 여기 사거리. 네, 맞습니다. 사거리. 네. 여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레동도 좋지만 뭐 이쪽 당산동 이쪽 굉장히 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이 아닐까. 그 지역 볼 때 왜 그 다리가 아니면 철도가 이렇게 중앙을 하면 좀 답답하고 막힌 느낌이 나잖아요. 이거는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거 맞죠? 당산역은 지하화 시키는 거 지하는 말씀이시죠? 절대 못하죠. 못하진 않죠. 네, 아, 요즘, 그래요? 네, 못하진 않는데 네, 못할 것 같네요. 네. 한강을 건너는 데서 이거 지하화하는 것보다는 아마 아파트가 지하화되는 게 빠를 거예요. 지하 15층으로 내려가는 거. 아, 네. 네. 근데 저거랑 상관없이 아파트 단지는 그죠. 엄청 크고 안쪽에 있어서 아늑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예, 현대 오차 아파트는 뭐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물론 레미안 4차 이런 데서는 더 역세권이고 좋은 면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입주민들이 현대 오차를 굉장히 좀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사시는데. 그래서 분들이 좀 오래 거주하시는 면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냥 볼 때는 살기 좋다는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촬영. 촬영까지 갔다 한번 오셨어요? 보시면서 네, 저희가 오. 또 이게 준비가 이렇게 네, 좀 한번 보죠. 촬영합니다. 네, 네. 볼까요? 저희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린이집이에요? 네, 이제 시청자분이 가장 원하는 어린이집 네. 바로 맞은편 앞에 있고요. 은솔 어린이집. 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정문 쪽에서 이제 이게 지금 현대 맞은편에서 오차입니까? 네, 이 아파트입니다. 왜 아이파크예요, 근데? 색을 한번 여기
칠했어요. 네. 아, 무조건 아파트는 브랜드 명이어야 합니다. 아이파크로 바뀐 건가요? 네, 아이파크. 이제 저희 입주민들은 당산 네. 아이파크라고 그래요? 부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나 갑자기 왜 네. 아이파크요? 옆에 건 줄 아셨죠? 네, 저기가 이제 오차군요. 네, 이제 정문 쪽에서 찍은. 꽤 높다. 여기 한 30층 돼요? 28층 뭐 28층?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층수마다 좀 다른데요. 25층부터 최고층이고요. 네. 직사각형이라서 굉장히 그 남향 쪽으로 뭐 햇빛은 굉장히 잘 그래요? 받을 것 예, 같습니다. 현대 오차의 또 큰 장점은 남향 위주의 아파트예요. 여기는 동향도 있긴 한데 거의 다 남향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이건 뭐예요? 일조- 조건은 참 맞은편에 좋아요. 이제 오피스들이 지산들이 많이 펼쳐져 있죠. 네. 여기 숲 보이시죠? 매미 소리 날 것 같죠? 네네. 이거 얘기한 거예요? 네. 후문에서 지금 네. 한강공원으로도 좀 갈 수가 있고요. 한강공원을 걸어서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걸어서 넉넉히 한 10분 안에는 네.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분? 저게 지하 되면 참 좋을 텐데 보이는 네. 방법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한강공원 가다 보면 그 뭐죠? 가는 길 토끼구물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입구 쪽에 이렇게 노천 카페 술집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맞아요. 핫한 게 많아요. 맛있게 돼 네네네네네. 있더라고요. 거긴 참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애가 지금 이제 한 2-3살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4살이니까 혼자 둬도 되겠네 그 정도. 4살 일단 혼자 두고 부부가 가서 한잔 하시고. 자, 영상들 쭉 봤는데 네. 아파트 모습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보여주신 데는 그 당산 오차. 네, 오차를 중심으로. 오차 이젠 저희도 아이파크로 부르겠습니다. 네. 아이파크. 네. 네, 대단지 1000세대 정도 가까이 있는 거기 보여주셨고요. 하여튼 지금 두 아파트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우리 사연자분께서 잘 한번 고민을 해서 또 본인한테 맞는 또 조건들이 있을 테니까 그죠? 네.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신축으로 갈랜다 아니면 난 조금 더 대단지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출퇴근은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의도는 뭐 혹시 차가 있으신 한 5분 안쪽 자전거 타셔도 한 10분이면 충분히 가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네. 이렇게 집을 고르기 전에 꼭 요건 좀 내가 실제 부동산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들 놓치시는데 이런 것들은 꼭 좀 챙기시면 좋겠다는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전세가 추이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가을에 집을 구하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세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그럼 전세가가 하락을 하던가 집이 남아 돈다면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시라면 뭐 이게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얼마를 갈지 저도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 장기적인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순간에는 그걸 체크해 보시고 매매 쪽을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환급성 문제도 있으니까 층수가 좀 좋은 층수로 네. 선호하는 동으로 구입하시는 게 좀 더 주더라도 그만큼 나중에 또 받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또 그만큼 올라가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업에 계시니까 제가 요거는 이제 끝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집을 구하러 많이 전 다니잖아요. 워낙 이제 이사를 자주 하니까 뭐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뭐 가서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님들이 늘 얼마까지 할 수 있냐는 걸 꼭 물어보세요. 맨 처음에. 네. 네네. 그 예산이 얼마냐?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딱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아니 뭐 집이 어떤지를 봐야 내가 뭐 돈은 할 수 있는데 네. 약간 좀 그런 작은 자존심 같은 거 생기면서 말씀드리거든요. 아니면 뭐 저 집 상태 좋으면 뭐 위에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왜 좀 자존심이 약간 자극해갖고 비싸게 팔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예산 수준을 봐야 뭐가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러시는 건가? 제가 이제 실무를 해보면 네. 그 집을 보여드려야지 저희가 뭐 계약이 나오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보여주는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2억 정도에서 뭐 2억 5천 정도 나는 찾고 있다. 그럼 그 가격선을 미리 저희가 알아야 그 범위에서 찾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게 주인도 있고 또 뭐 공동중개할 수도 있고 저희가 물건이 없을 땐 다른 부서에도 의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과정이 그런 가격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써서 뭐 했는데 돈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짜증이 막 나시는군요. 그 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게 저희도 잘 알아야지 더 그분한테 만족할 수 있는 집을 구해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물어보는 이유. 저도 궁금한 게 갑자기 하나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금매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너무 진짜 좋은 거면 물론 우리 대표님이 사시겠죠, 계약을. 아니면 뭐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겠는데 이제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이 금매를 내가 빨리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손님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가 금매 잡는 법도 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금매를 잡는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장님, 대표님이 이제 소개를 누구 어떤 손님한테 연락을 줘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해야지만. 근데 금매라는 건 뭐 저희 부동산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동산에 내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있는 분들은 다 권해 드려보죠. 드려보고 이제 그 층수나 뭐 그걸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나는 여기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먼저 컨택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 분한테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로 먼저 좀 보내드리고 돌리고 그 리스트들이 좀 있으세요? 이게 제가 이제 미리 이제 그런 손님들을 다 엑셀로 다 준비를 해놓죠. 해놓고 그분들한테 이런 물건이 나왔으니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반응이 온 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때 준비를 하는. 그 리스트에 저도 좀 넣어주실 수 있습니까? 아이 그럼 이제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 이번에 최근에 집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집을 보러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일단 남편이 혼자 가면 집을 잘 안 보여줘요. 아 그래? 남편이 혼자 가면 집을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물건을 빼간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건을 빼간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업자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뭐 안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냐면 물건을 독점적으로 혼자 갖고 있으면 이거를 손님을 붙여주면 이제 양타라고 얘기를 하죠. 단타하고 양타인데 이제 양타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2번 해서 받으니까. 그래서 어떤 독점적인 물건을 갖는 게 실은 되게 좋은 거죠.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집을 보러 다니는 건 사실 정말 최저가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 1월 달이었어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집을 알아보는 거. 근데 안 보여주는구나. 남편 혼자 열심히 돌아다닐 때는 굉장히 속도가 더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이제 부동산을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매수할 의사가 있다라고 확실히 얘기하면 엄청 적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부부가 같이 좀 다니시면 훨씬 더 그죠? 좀 더 그렇죠. 왜냐면 한 분이 오시면 또 한 분을 저희가 또 보여드리는 2번 일을 하잖아요, 사실. 근데 한 번에 오시면 결정이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선 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집 보러 다닐 때 애 셋 데리고 그럼 더 적극적인가요? 그러면 아주 심란합니다. 이사 가잖아. 그러면 이제 애들 가서 거기 막 소파 막 떼고 그렇게 막 앉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최고입니다. 네, 무조건이지 우리는. 그래서 저 집주인분이 애들 이쁘다고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집 막 이렇게 싸게 주고 막 이랬었어요. 실제로. 그럼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지금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집이 안 팔려서 좀 이렇게 애태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돈이잖아요. 더 싸게 제일 최저가로 해야지 제일 빨리 팔리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은 좀 더 복비를 좀 더 드린다면은 좀 팔리기도 하잖아요. 일단은 집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의외로 근데 진짜 맞아요. 영향이 있더라고요. 맞아. 네. 너무 이게 집이 막 곰팡이가 있거나 그러면 일단은 거기서 뭐라고 할까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청소를 깨끗이 하시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약간의 좀 준비 자세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또 그만큼 보여주면 또 그만큼 계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러 오면 바로 그냥 가족들 다 나가라고 한대요. 옆에 카페 가 있어 그렇게. 왜냐면 가족이 너무 많이 있으면 조금 서로 불편하니까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맞아. 문 열었는데 할머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러면 보는 사람도 불편하죠. 네. 그렇구나. 진짜 그리고 청소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가면 사실은 똑같은 집에 이건 뭐 결국 입주 청소 한번 하고는 똑같은 건데
어떤 집이 약간 지저분하면 괜히 그 집이랑은 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가격이 좀 싸더라도 좀 청소 하나로 굉장히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좋은 팁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집을 내놓은 다음에는 집에 있는 식구들을 다 내보내. 카페로. 네. 카페로 내보내. 카페로.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집을 이제는 앞으로 저희가 쭉 찾아드릴 텐데 이렇게 집을 찾고 싶은 분들 어디로 연락하면 네, 저희 KB 부동산에 네.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사연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이 현장 더 딥한 어떤 화면들은 저희 KP 부동산 TV를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하. 거기 이제 올려놓으니까 네. 한번 또 오셔가지고 더 자세한 영상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시청자 다 빼먹겠다 이거구나. 에이, 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많이들 보시고요. 자, 우리 저 대표님 어떻게 오늘 방송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제가 좀 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혹시 몰라요, 또 다른데 또 하나 더 촬영 얘기가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네. 네네. 아 맞아. 다른데 뭐 이상해. 네네. 저 강남 어디 했는데 또 이분 나오셨어요. 강남에 유보라 뭐 이러시면 네. 안 됩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당산동의 반도 유보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윤지후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좋은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